제가 15년 동안 학부모님들한테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선생님, 문제집 뭐가 좋아요? 이거거든요. 특히 선행 나가는 집, 초등학생이 중등진도 들어간 집에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진도는 빼야 하는데 책상엔 안 끝낸 문제집이 두세 권씩 널려 있으니까 이게 맞나 싶으신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아이마다 답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문제집을 줘도 어떤 아이는 한 권 끝내면서 실력이 붙는데 어떤 아이는 다 풀고도 남는 게 없어요. 책이 달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쓰고 언제 넘어가느냐가 아이마다 달라야 하는데 다들 똑같이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추천 대신에 기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은 딱 2권만 챙기시면 됩니다. 개념서 하나와 유형서 하나요. 그리고 그 2권을 우리 아이에게 맞게 어떻게 쓰는지, 언제 다음으로 넘어가는지 오늘 그 기준을 정리해 드릴게요. 진도 나가는데 필요한 건 개념서 1권, 유형서 1권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개념서를 다 끝내고 나서 유형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2권을 같이 가는 겁니다. 개념서에서 한 단원 잡으면 바로 유형서에서 그 단원을 굳히고 이 왕복이 한 단원 공부의 한 바퀴예요. 왜 같이 가느냐? 개념서 1권 다 끝내고 나면요. 앞 단원 개념은 이미 증발해 있어요. 다 까먹었냐고요? 네, 아이들 다 까먹습니다. 개념은 잡은 직후에 문제로 굳혀야 남거든요. 그럼 같은 단원 안에서 개념서를 어디까지 하고 유형서로 넘어가느냐? 이건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단원 개념서에 깔려있는 기본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 개념만 알면 풀리게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라 개념이 잡혔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실 건 맞았냐 틀렸냐가 아니라 혼자 손이 나가느냐예요. 설명을 봤는데도 손도 못 대고 해설부터 보려고 하는 문제가 절반이 넘는다? 그럼 그 단원은 아직 유형서로 갈 때가 아닙니다. 숫자로 기억하시면 절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절반이 안 되는데 그냥 유형서로 밀고 가면 페이지는 채워질 수 있어도 남는 게 없어요. 아이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건 개념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유형서를 풀다가도 드러나는 문제인데요. 유형서에도 개념 설명이 조금씩 붙어 있잖아요. 그건 참고용이라 개념이 잡힌 아이는 그걸 보지 않아도 풀 수 있는데 그 설명을 계속 들여다봐야 문제가 풀린다면 개념이 덜 잡힌 채로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럴 땐 유형서를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단원 개념서로 돌아가는 게 결국 빠릅니다. 대신 유형서를 풀 때 이건 해주세요. 그냥 풀지 말고 이게 어떤 개념의 유형이지? 한 번씩 떠올리면서 푸는 거예요. 그래야 개념이 문제에 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제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야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같은 문제집이라도 아이 성취도에 따라 쓰는 법이 달라야 해요. 기초가 흔들리는 아이라면 유형서에서 쉬운 단계를 먼저 잡고 중간 단계는 어려운 문제를 빼고 푸세요. 그리고 어려운 단계는 지금은 통째로 건너뛰어도 됩니다. 책의 70%만 풀어도 돼요. 대신 그 70%는 확실하게 소화하는 겁니다. 다 풀고 반만 소화하는 것보다 70%를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 확실하게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따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중간 정도의 성취도를 보이는 아이들은요. 중간 단계를 중심으로 풀면서 어려운 단계 문제도 몇 개 정도는 도전해보면 좋습니다. 잘하는 아이는요, 이 친구들은 중간 단계까지 오답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어려운 문제에서 몇 개 나오거든요. 그럼 쉬운 단계는 빠르게 확인만 하고 지나가고 어려운 단계에 시간을 더 쓰는 겁니다. 잘하는 아이가 쉬운 문제로 계속 시간을 쓰는 것도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여기까지가 2권을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제가 실제로 수업에서 쓰는 개념서와 유형서들인데요. 참고만 하시고요. 다른 책이어도 오늘 말씀드린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언제 다음 단원, 다음 학기로 넘어가느냐? 기준은 2개입니다. 첫째, 오답까지 포함해서 성취도 90%가 나와야 됩니다. 처음 풀어서 90%가 아니라 틀린 걸 다시 풀어서 잡은 것까지 합쳐서 90%예요. 책 전체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정한 아이 범위에서고요. 유형서 들어갈 때는 개념서의 50%, 그 단원 끝나고 나올 때는 개념서와 유형서의 90%, 이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답 다시 풀 때 2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하나는 풀이만 고치고 끝내지 마세요. 계산 실수면 그 자리에서 고치면 되지만 개념을 모르거나 헷갈려서 틀린 문제는 개념서로 다시 돌아가서 반복하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집에 풀지 말고 오답 노트에 푸세요. 책에 풀이가 남아있으면 다시 풀 때 답이 다 보이거든요. 포스트잇으로 덮거나 같은 책을 한 권 더 사서 오답 전용으로 쓰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90%가 나왔는데도 넘어가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가 자기 입으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느냐예요. 풀이 방법을 외워도 문제는 맞을 수 있는데요. 시험을 보게 되면 숫자도 다르고 조건도 살짝 바뀌어져서 나오잖아요. 외운 아이는 거기에서부터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90%라는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얘가 외워서 푼 건지 알아서 푼 건지 모른 채로 다음 단원에 갈 수도 있거든요. 확인은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개념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방정식 풀 때 넘기면 왜 보가 바뀌어? 대부분 그냥 바뀌는 건데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외운 거죠. 등식의 성질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럴 땐 개념서 그 단원 설명을 다시 읽고 나서 책을 덮고 자기 말로 한번 설명하게 해보세요. 눈으로 읽는 거랑 덮고 말해보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문제의 경우에는 틀린 문제 말고 맞힌 문제 몇 개 골라서 물어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풀었어? 물었을 때 설명이 나오면 아는 거고,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문제 유형을 외워서 맞췄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단원들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게 아니라요. 설명이 안 되는 문제만 표시해두고 그 문제들만 다시 풀리면 됩니다. 그것만 정리가 되면 넘어가셔도 돼요. 제가 90%라고 했지 100%라고는 안 했어요. 그럼 남은 10%는 어떻게 하느냐? 버리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선행을 나갈 때는 남은 오답이 10% 미만이면 다음 과정 하면서 같이 잡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10%를 잡는데 앞에 90%를 잡는 만큼의 시간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 시간엔 다음 진도를 나가는 게 낫고요. 게다가 어떤 오답은 다음 과정을 배우고 돌아오면 저절로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멍 없이 가야 한다면서 이건 뭐냐 하실 수 있는데요. 90%의 설명까지 할 수 있으면 그 단원, 그 학기에 대한 기둥은 세워준 거예요. 남은 10%는 사실 구멍이 아니라 잔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버리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꺼내서 다시 푸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100%를 고집하다가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것이 선행하는 아이한테는 가장 큰 손해입니다. 선행 얘기가 나왔으니 질문 하나만 짚고 갈게요. 우리 애는 성취도가 높지 않은데 그래도 선행을 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저는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성취도가 낮은 아이일수록 학교에서 그 내용을 난생 처음 보면 수업 시간이 통째로 날아가거든요. 방학 때 개념만이라도 한번 보고 들어가면 학교 수업이 복습이 됩니다. 흔들리는 아이일수록 2번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 아래 학년에 구멍이 있으면 사실 그거부터 메꿔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선행의 깊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잘하는 아이는 심화까지 깊게 하면서 흔들리는 아이는 개념과 기본 유형까지만 얕게, 그러니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깊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세요. 그래도 문제집은 여러 번 풀려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시거든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선행을 나갈 때는 적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현행 시험 대비해서는 어렵게 여러 번을 푸는 게 좋겠죠. 선행은 개념서 한 권, 유형서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한 번 더 만날 내용이고 선행을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거든요. 지금 완벽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서 권수를 늘리는 순간에 소화도 안 되고 진도도 막혀서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얘기가 달라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단원, 곧 시험 볼 단원이잖아요. 여기서는 당연히 내신 대비 때 어려운 문제까지 여러 번 푸는 게 맞습니다. 특히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학군제 학교라면요. 내신 기간이 사실은 그동안 나간 진도를 아이가 진짜 아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거든요. 심화 훈련까지 같이 시킬 수 있고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문제집은 개념서와 유형서 2권으로 진도를 나가시면 됩니다. 단 성취도에 맞게 문제를 골라 푸는 거고요. 넘어가는 기준은 아이가 푼 범위의 90%로 정하고요. 자기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해보시다가 90%는 되는 것 같은데 설명은 안 되고 이게 개념 문제인지 습관 문제인지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건 옆에서 아이가 푸는 걸 뜯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이 안 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럴 땐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아이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요? 개념서에서 헤매고 있진 않은지, 유형서에서 문제를 다 풀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오답만 계속 쌓여가는지 댓글에 학년이랑 지금 상황을 남겨주시면 오늘 기준에서 뭘 먼저 하면 좋을지 답을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